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 관련 루머 정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디자인에 관련된 리크 정보가 많이 떴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널찍하게 카메라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어떤 스마트폰이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요 구글 픽셀이 떠오르죠? 구글 픽셀도 이렇게 가로로 널찍한 이런 카메라 범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폰도 17로 가면서 이런 카메라 범프를 적용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플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 거 아니에요? 카메라 배치는 이렇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금형을 만들 거고 이런 정보가 떠돌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런 이미지,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조금 다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널찍한 이런 디자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디자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디자인한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다양한 루머로 이렇게 카메라 범프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가로 배열로 카메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리크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전 모델은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했죠. 아이폰 15 프로랑 아이폰 16 프로는 티타늄 프레임, 그리고 아이폰 10이랑 아이폰 14 프로까지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그래서 요번 아이폰 17 프로부터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아닌가요? 원가 절감하려고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살펴본 이미지처럼 직사각형 카메라 범프, 가로로 널찍한 이런 카메라 범프가 탑재될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든 더 큰 직사각형 카메라 범프가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A19 프로 칩이 탑재된다고 하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뭐 기존 칩을 쓸 일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A19 프로 칩이 탑재될 거라고 하고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직접 설계한 와이파이 7 칩이 탑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2400만 화소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폰 16 모델까지는 전부 다 이제 12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를 탑재했었는데 아이폰 17 모델부터는 전부 다 업그레이드된 24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업데이트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는 12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아이폰 17 프로 모델부터는 48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는 게 갤럭시 S24 울트라도 5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였고요. 그리고 요즘 발매되는 중국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어저께 K80 프로랑 Z70 울트라 이런 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걔네들도 5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 64메가픽셀 망원 카메라 이렇게 탑재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만 12메가픽셀 망원 카메라다, 이거 상대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48메가픽셀 망원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에는 12GB 메모리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야, 드디어 애플 아이폰에도 12GB 메모리가 탑재가 되나요? 물론 17 프로랑 프로 맥스에만 적용된다고 하고 일반 아이폰 17에는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애플 인텔리전스랑 멀티태스킹 성능 개선을 위해서 12GB 메모리 탑재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폰 16 4가지 모델 전부 다 8GB 메모리 탑재했죠. 근데 사실 갤럭시도 S24 울트라 빼놓고는 전부 다 8GB 메모리 아니었나요? S24 울트라만 12GB 메모리였죠. 그러니까 뭐 삼성도 낱말할 건 아니죠. 그리고 요 루머는 꽤 많이 들었어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조금 더 작아질 것이다, 이런 루머가 계속 돌았거든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만입니다. 프로 맥스에만.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에 메타렌즈라는 걸 채택해가지고 조금 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작아진다고 하죠. 어쨌든 정말 이런 디자인으로 아이폰 17이 나올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인적 쇄신, 반도체 임원 100명을 물갈이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유명한 요 정현호님 같은 경우에는 유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가장 윗분들 한종희, 정현영,
정현호 요 분들은 교체 안 한다고 합니다. 사업지원 TF팀은 변동 없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쫙 교체했다. 가장 윗분들은 냅두고 그 아랫부분들 싹 교체했으니까 잘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초에는 이렇게 세대 교체한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할 거라고 하죠. 삼성, 펄럭, 삼성전자가 부회장단을 유임하면서도 사장단을 대폭 물갈이하려는 배경에는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최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 위한 포석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들은 그대로 계시죠. 근데 사실 몰라요. 우리는 부외자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노태문 욕하고 정현호 욕하고 하지만 진짜 그분들이 잘못됐을까?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냥 욕바지로 욕먹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문제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맞이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 정도 인적 쇄신을 했으면은 이제 삼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죠.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켜보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잘라라 한다고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랐다고 해서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 정부에서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8천억엔, 그러니까 거의 7조 정도죠. 그리고 분야 전체로는 1.6조엔, 그러니까 한화로는 거의 한 뭐 14조, 15조 이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일본 차세대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엄청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거액 보조라고 하죠. 일본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2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3나노 공정 수율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고 있죠. 근데 일본은 2나노 공정 이거 양산하겠다고 엄청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때 일본이 반도체 강자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삼성이 뺏어온 거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뭐 중국에 뺏길랑 말랑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뺏겼다고 해야 되냐 대만에 뺏겼다고 해야 되냐,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돈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이런 인적 쇄신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도 엄청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TSMC가 일본 쿠마모토에 반도체 공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TSMC가 왜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냐? 물론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것도 있을 거겠지만, 그렇다고 TSMC가 한국에 공장을 지을 순 없잖아요. 삼성이 있는데. 어쨌든 은근히 요즘 일본이 반도체에 다시 뛰어들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긴장해야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샤오미가 스마트폰 자체 칩셋 개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죠, 샤오미도. 보시면은 샤오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셋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왜냐면은 퀄컴과 미디어텍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스냅드래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이 계속 칩셋 가격 올리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뭐 애플 칩셋을 쓸 수는 없고, 그나마 요즘 미디어텍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경쟁이 될랑말랑하고 있죠. 미디어텍 엄청 많이 올라와서. 원래 이거를 엑시노스가 해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쵸? 원래 미디어텍 원래 되게 완전 싸구려 칩셋이다?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디멘시티 올라와가지고 퀄컴이랑 거의 막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거를. 이런 걸 보면 참 진짜 아쉬워요. 샤오미도 자체 칩셋 개발한다고 하는데, 삼성 니네 이 인적 쇄신으로 잘 할 수 있지? 잘 할 수 있는 거 맞지? 믿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본도 반도체 국산화한다고 뭐 만들어. 샤오미도 자체 칩셋 만든다고 해. 하지만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일본 망하고, 샤오미도 망하고, 삼성전자 HBM 메모리 성공해가지고 수율 쫙쫙 뽑고,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이랑 미디어텍 싸대기 날리면서 안투투 점수 막 500만 점 넘기고 이러면 해결되겠죠. 그런 미래 한번 그려봅니다. 그 다음 뉴스는 LG전자가 미국 표준 특허를 비보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오포, TCL 이런 회사에도 표준 특허를 매각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LG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 손 뗀 것 같아요. 표준 특허 전부 다 매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표준 특허 매각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중국 회사에 매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 회사밖에 없어요. 뭐 애플에 매각할 거야? 아니면 뭐 삼성에 매각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매각할 거는
중국 회사밖에 없다.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애플, 삼성 아니면 중국 회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 회사에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런 36건의 미국 표준 특허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상당히 짭짤한가 봐요. LG전자가 2021년 휴대폰 사업에 철수한 뒤 특허를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요게 꽤 짭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적자 나더니 결국에는 특허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 오히려 좋아. 그래서 LG전자 휴대폰 시장 철수한다는 기사 뜨자마자 주가가 올랐죠. 아, 이걸 좋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LG전자 꽃길만 걷자. 그 다음에는 화웨이 관련 뉴스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브랜드 시상식에서 유챙동 화웨이 상무이사이자 터미널 비지 회장이자 스마트카 솔루션 BU 회장님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화웨이 메이트 70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표절에만 의존하면 미래가 없다. 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는 쉽지만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제품을 만드는 건 어렵다라고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요런 이야기를 화웨이에서 한다는 게 조금 재밌긴 하죠. 너네가 그런 말을? 댓글을 보면 웃깁니다. 따거 형님들 할 말은 한다. 화웨이는 표절을 좋아하는데 뭐요? 문제는 내가 당신에게서 어떤 혁신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분들도 할 말은 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뜨끔할 만한 뉴스입니다. 프로그래머 중 약 10%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월급 루팡하고 있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이 5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5%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유령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효율성은 평균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지만 여전히 급여를 전액 받고 있다. 월급 루팡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이렇게 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뭐 한 달 정도? 약간 널널한 기간이 있죠. 약간 그런 기간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비는 타이밍이 있는 건 확실해. 근데 뭐 계속 놀진 않아요.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 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코드 커밋 수를 세라, 유령 작업자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약 58%의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코드를 작성하는 반면 나머지 42%는 한 줄이나 문자를 편집하는 등 사소한 변경만 하고 실제로는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뜨끔하죠. 근데 약간 항상 여유를 두고 고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 갑자기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때 또 고용할 거야? 그렇게 빨리빨리 돼 그게? 미국은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력풀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당장 필요할 때 또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막 해고하라고 하죠. 유령 직원의 9.5%를 해고하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 직원 몇 %인가 되게 많이 해고했는데 트위터 제대로 굴러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 눈치 잘 보면서 일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엔 레노버 Y700 3세대 관련 뉴스입니다. 아니 Y700 3세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었죠. 뭐가 안 나왔냐? 화이트 모델이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안티글레어 모델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게 새로 발매가 됐습니다. 화이트 모델 발매됐고요. 안티글레어 모델이 나왔는데 요 새로 발매된 모델은 슈퍼 스마트 스크린이 장착되어가지고 기존 안티글레어 스크린에 비해서 4.1배 더 부드럽고 화면 눈부심이 96.5% 적으며 그리고 인화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가 45% 더 적다고 해요. 더 좋다는 소리겠죠. 결국에는 화이트 모델 나왔다. 안티글레어 모델 나왔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Y700 3세대 구매하셨던 분들 아직 다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혹시나 화이트 모델, 안티글레어 모델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금 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셔도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눈이 엄청 많이 오고 날씨도 엄청 추워졌죠. 그리고 또 눈이 막 내릴 거란 이야기가 있던데 출근 퇴근하실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거 주의.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사고 주의 하셔가지고 무사히 출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